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께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어요. 있지만은 4분기부터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어. 호재로. 환율이 상승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무역 수지가 악화되지만은 장기 무역 수지는 시차를 두고 개선된다는 이른바 J커브 효과가 있어요. J커브. 이 J커브 효과 때문이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지난 2분기 국내 기업의 호실적을 이끌었던 그런 환율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망도 있고요. DB 검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환율의 J커브 효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제목의 보고서예요.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악재가 시간이 지나면은 악재로서의 성격을 잃고 그 자체로 또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악재가 호재가 된다. 그리고 환율의 그 J커브 효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통상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국내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환율 상승기에는 외국인의 환차손을 우려해서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기 때문에 수급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는 수출 둔화에 따른 한국의 그 펀더멘탈 그 악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보다 17.3원 올라가지고 1390.90원에 거래를 마쳤죠. 하지만 환율 상승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 호재. 이게 DB공투의 분석이에요. 환율 초기 상승에는 그 수출입 물량에 그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수입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 가격은 하락하면서 무역 수지가 나빠지는 거야.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가격 경쟁력 변화에 따라서 수입 물량은 또 감소하고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J커브 효과에 따른 국내 증시 수혜가 4분기 초부터 나타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 전 세계 소비자의 그 실질 구매력이 낮아진 지금 같은 그런 시기에 원화 약세로 저렴해진 한국 물품은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저평가된 수출 기업에 관심을 가질 시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국내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급감하고는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3분기 실적이 예상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있어. 그래서 지난 2분기처럼 환율 효과에 힘입어 가지고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라죠. 보통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초 증권가에서는 3분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환율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3분기 들어서 달러 강세가 이제 심화돼요. 그래서 환율 효과는 2분기보다 더 강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2분기 평균 1261원에서 3분기는 1324원이야. 1324원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저평가된 수출주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그런 조언도 있어요. 그래서 신한금투에서도 환율 상승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뭔가 쭉 봤더니 IT, 뭐 자동차, 조선, 화학, 뭐 이런 걸 꼽아요. 그래서 이들 업종은 환율 상승이 전화위복이 돼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를 누리는 대표 업종 중 하나는 자동차다. 현대차는 지난 2분기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컨센을 30.5% 웃돈 깜짝 실적을 냈는데 깜짝 실적.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3분기 실적 추정치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을 각각 23%, 12% 상회할 것이라고 하는데 두 회사는 지난 2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다시 경신할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네요. 천장 뚫린 환율인데 수출주에는 4분기부터 호재다. 응? J커브 효과. 알겠죠? J커브 효과. 내달부터 본격화다.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쫄지 마세요. 뭐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우리 살 필요가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저는 그래요. 막 떨어지면 막 대폭락하면은 막 괜히 흥분이 돼. 아이고야, 이때 완전 막 열심히 또 꾸준히 한번 해야겠구나.
하는데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머니가 없어. 머니 해도 머니가 없어요. 요즘 머니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다. 지금 제 아는 분도 오늘 보니까 통화를 해봤는데 머니가 없어서 괴로워하더라고. 더 사고 싶었는데 사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머니가 있을 때 꾸준히 사모해야 돼. 쌀 때 사야지. 비쌀 때 살 거야? 응? 비쌀 때 사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싸게 사가지고 좀 어느 정도 고점 돼서 그때 매도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푼돈 벌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목표가 있어. 10년, 20년 가는 거야. 가면 되지. 뭐가 두려워? 힘들어? 이런 걸 가지고 힘들다 가면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또 재미있는 댓글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1년째 분할 매수 중인 27살 사회초년생입니다. 27살. 야, 내가 27살이면은 미친 듯이 모았을 거야. 미친 듯이. 응? 미친 듯이 모았을 겁니다. 굉장히 후회돼요. 난 27살 때 뭐 했는가. 삼성전자 이때부터 모았으면 지금쯤 떼부자 됐을 건데, 엉뚱한 거 했겠죠. 엉뚱한 짓 한다고. 근데 이분은 보니까 현재 평단은 62, 226주 모았어. 226주. 뭐, 나름대로 잘한 거예요. 226주 모았는데, 근데 벌써부터 이제 회의를 품고 있어. 저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저가 타이밍에 줍줍하고, 고가에 매도하고, 투자 전략 잘 세워서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맞아요, 여러분. 저가 타이밍. 근데 여러분, 저가 타이밍이라는 걸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가 저가라고 하더라도 믿지를 못해. 더 떨어질 거야. 뭐. 근데 막상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또 제대로 맞출 수 있지만 못 맞춘 게 많아요. 응?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떨어진다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 매수라는 게 계속 꾸준하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거지, 매번 뭐 더 떨어져 삽니다, 더 떨어져 삽니다 하는데 안 사요. 못 사요. 응? 항상 옛날 생각나는 거야. 그때 더 쌌는데, 그때 더 쌌는데. 그 생각 때문에 절대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고가의 매도, 여러분 주식은 살 때는 기술이지만 팔 때가 예술입니다. 예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고가 매도 한다는 게. 오죽했으면은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 팔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가에 매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나중에 피 본다니까. 누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다 그 수많은 고수 선배들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장기 투자가 아니다 싶은 분들은 빨리 떠나세요. 빨리 떠나고, 저는 강요를 안 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단기 투자만 하면 단기 투자 하세요. 하셔서, 거기서 실컷 돈 버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겪어보시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한번 잘 냉철하게 현실 판단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